지금부터 간호조무사 무료 강좌 3강 활력징후의 맥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합격 비밀 노트 국시 시험 대비. 이번 시간은 맥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박이란 좌심실이 수축하면서 혈액이 대동맥으로 보내질 때 동맥벽이 팽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심실에서 혈액이 방출되는 파동에 의해 발생되는 심박동을 맥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심장의 좌심실의 수축에 의해서 말초동맥에서 촉진되는 혈관의 박동을 우리 맥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박은 말초동맥에서 측정하거나 심천맥박을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맥박 정상 수치는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범위가 넓은 이유는 사람마다 신체 능력이 다르고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맥박은 보통 안정되어 있긴 하지만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맥박수라든지 세기 등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맥박의 상태만으로도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맥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크게 연령, 성별, 운동, 출혈, 스트레스, 약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연령으로 본다면 맥박수는 영아기에서 성인까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맥박수가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성별로 본다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맥박수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운동으로 본다면 운동 활동에 따라서 맥박수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출혈에 대해서 본다면 혈액 소실은 곧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맥박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게 되거나 적혈구가 감소하게 되면 세포에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심박동수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즉 맥박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혈은 곧 맥박수를 증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심박동률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또 뭐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흥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맥박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약물에 대해서 보면 강심제인 디지탈리스는 맥박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맥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물 투여 전에 맥박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서 있는 자세일 경우는 맥박수를 증가하게 되고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할 때에는 맥박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하나 알아들어야겠죠. 또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맥박수를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맥박수를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하나 별도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맥박의 형태를 간단히 정리를 일단 먼저 해보면 정상 맥박은 분당 60회에서 100회라고 볼 수 있고요. 서맥은 분당 맥박이 60회 이하입니다. 빈맥의 경우는 분당 맥박이 100회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부정맥은 맥박의 강도나 리듬이 불규칙하다고 보면 됩니다. 결손맥은 요골 맥박과 심청 맥박수가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간헐적 맥박이란 불규칙한 맥박과 규칙적인 맥박이 교대로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맥박의 측정이 가능한 부위와 맥박의 측정이 불가능한 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맥박의 측정이 가능한 부위는 축두동맥, 경동맥, 상완동맥, 하악동맥, 요골동맥, 대퇴동맥, 슬화동맥, 족배동맥, 후경골동맥, 심천맥박. 자, 그리고 뭐 안면동맥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맥박 측정이 불가능한 부위는 관상동맥과 폐동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골동맥 같은 경우는 보통 일상적으로 맥박을 재는 곳으로 손목에서 엄지 쪽 요골의 혈관을 측정하게 되고요. 축두동맥은 요골 맥박을 잴 수 없을 때 측정하게 되는데 머리의 축두골 위를 지나는 축두혈관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천맥박 같은 경우는 좌측 쇄골 중앙선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관이 만나는 부위에서 심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경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마비 시 뇌순환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도와 흉쇄 유돌근 사이에 지나는 경동맥을 측정하게 됩니다. 상완동맥은 상완 이두근의 내측을 측정하고 성인의 혈압 측정 시 청진기를 대는 곳이기도 합니다. 슬화동맥이라든지 대퇴동맥이라든지 후경골동맥이라든지 족배동맥이 있겠죠. 마지막에 족배동맥 같은 경우는 발등동맥이라고 해서 발등에서 맥박을 측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맥박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맥박의 측정 방법은 크게 요골동맥 맥박 측정 방법과 심천맥박 측정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골동맥 맥박 측정 방법은 가장 간편하고 쉽게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맥박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세 손가락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사용하여 1분간 횟수를 측정합니다. 맥박 리듬이 규칙적이면 30초 동안 측정하여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맥박 리듬이 불규칙하다면 1분간 측정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심천맥박 측정 방법이 있는데 좌측 쇄골 중앙선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간이 만나는 점 위에서 청진기를 사용하여 1분간 측정하면 됩니다. 심천맥박의 경우는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심맥관계 질환자나 또는 요골맥이 이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빈맥이나 서맥 혹은 부정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영아나 신생아들에게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천맥박을 측정할 때에는 눕히거나 앉게 한 후 왼쪽 가슴을 노출시켜서 피부에 청진하면 됩니다.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동안에는 맥박수라든지 맥의 강도라든지 규칙성 등을 평가하게 되겠죠. 앞에서 우리 학습하고 갔지만 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운동, 출혈, 스트레스, 또 약물 등이 여기에 있었죠. 특히 이제 연령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맥박수가 감소했고, 성별 같은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았죠. 즉 여성이 맥박수가 더 빨랐다고 볼 수가 있죠. 운동이나 출혈, 스트레스로 인한 맥박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요. 강심제인 우리 약물인 디탈리스 같은 경우는 맥박을 감소하고 에피네프린은 맥박이 증가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관련 핵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인 맥박 측정할 때 빈맥 기준은 몇 회 이상인가? 자, 보기 1번 분당 80회, 2번 분당 90회, 3번 분당 100회, 4번 분당 110회, 5번 분당 120회. 자, 우리 성인 맥박 측정 시 빈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빈맥의 기준은 우리가 분당 100회 이상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서맥의 경우는 분당 60회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빈맥의 기준을 물었으니까 분당 100회 이상에 해당하는 걸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1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심천맥박 측정 관련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10초 동안 잰다, 2번 왼쪽 가슴을 노출시킨다, 3번 환자를 눕게 하거나 앉게 한다, 4번 측정하는 동안 맥박수, 맥의 강도와 규칙성 등을 평가한다, 5번 좌측 쇄골 중앙선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간이 만나는 부위에서 들을 수 있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심천맥박 같은 경우는 측정하는 동안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 등을 평가한다 했었고, 환자를 눕거나 앉게 한 후 왼쪽 가슴을 노출시켜 피부에 청진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측정 부위로는 좌측 쇄골 중앙선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간이 만난 부위를 측정한다 라고 했었죠. 자, 측정 시간은 규칙적이면 30초를 재서 2를 곱하고 불규칙하면 1분간 잰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어느 게 틀린 건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보기 1번에 10초 동안 잰다가 아니고 규칙적이면 30초를 재서 2를 곱하고 불규칙하면 1분간 잰다가 되겠죠. 그래서 심천맥박 측정 관련 내용 중 옳지 않은 걸 물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맥박 시 주로 사용하는 동맥은 보기 1번 상완동맥, 2번 죽두동맥, 4번 대퇴동맥, 4번 요골동맥, 5번 대동맥. 자, 우리 맥박 시 주로 사용하는 동맥은 요골동맥이라고 했었죠. 우리 요골동맥은 가장 간편하고 쉽게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맥박 측정 부위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맥박 촉지가 가능한 동맥은, 자, 보기가 나와 있네요. 가번의 측두동맥, 나번의 폐동맥, 다번의 경동맥, 라번의 관상동맥. 자, 보기 1번 가나다, 2번 가다, 3번 나라, 4번 라, 5번 가나 다라.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맥박 측정이 가능한 부위가 있고 맥박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부위가 있다고 했었죠. 그 맥박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부위는 관상동맥과 폐동맥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보기에 가분의 측두동맥과 경동맥은 맥박 측정이 가능한 부위고 라번과 라번의 폐동맥과 관상동맥은 맥박 측정이 불가능한 부위죠. 그럼 답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력징후 중 맥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